입니다. 지금 서울대 게시판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서울대 재학생들과 동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스누라이프라는 커뮤니티인데 이 글이 지금 베스트 글로 떠오르면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글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보니 정말 당신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참으로 얕았습니다. 문재인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웃음이 나오지만 웃고 나면 정말 허탈합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글입니다. 자, 이 글은 최동욱, 윤석열을 비교하기도 하고 윤창중과 오거돈, 박원순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때 참으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판했는데 지금 와보니 양반이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자들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요지인데요. 지금 정말 난리 났습니다. 엄청납니다. 웃음이 나오다가도 문재인 대통령 이거 빨리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제가 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글 속에 모든 게 녹아나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자, 이 전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주집살림한다고 최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만들어서 기업 돈 뜯었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돈 없고 서민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억씩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미르 K 스포츠 재단 그때 억대였죠. 100억인가 수백억인가.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 1조 6천억, 5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는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 장관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한테 너 죽을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은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원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변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라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 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선멸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 안 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나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설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불리한 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시켜서 허튼 짓 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에서 도망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 호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것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 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이 전국적인 검찰 지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8개의 지검에서 모두 평검사회를 열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여론조사도 추미애 장관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의 검사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직속 파견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다 추미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찾아가 1시간 동안 성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법무부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 지난번 10억 원이 넘는 특활비 논란의 돈봉투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라면서 무슨 판사 사찰 문건 이것을 추미애 장관한테 고자질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재철 검찰국장,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부패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심재철 국장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지금 후배 검사들은 네가 검사냐는 말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에 빠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검사 사회에서 적어도 추미애 장관의 충견, 추미애 장관의 애완견 이렇게 야당이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검장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빠진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정구 남부지검장이었습니다. 이정호 남부지검장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신복 혹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애완견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그런 검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추미애 라인에 섰던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금 검사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국장 외에 이 특별감찰관, 박은정 특별감찰관 밑에서 일했던 검사도 실명이 거론되면서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니 같은 검사는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추미애 장관 검사 사회를 거의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자, 이 법무부 검찰국에 파견 나온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직속 검사들마다 이제 추미애 장관의 횡포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태훈 검찰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김태훈은 빠졌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심재철 국장을 찾아가서 검찰국에 파견된 평검사 10여 명이 거세게 성토를 했습니다. 자, 전날 검찰국 평검사들은 회의를 하고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결정부터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 등의 위법성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재철 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들 평검사들은 심 국장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평검사들의 성명서 발표 릴레이처럼 외부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국장이 평검사들의 이런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면담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면서 이들 평검사들은 별도 성명을 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문건은 심재철 국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재철 국장,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힌다고 조선일보가 분류했습니다. 지난 1월 반부패부장 재직 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가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야는 항의를 받기로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잡으려고 윤석열의 특활비 이것을 따지겠다고 감찰하겠다고 지시했을 때 뒤늦게 법무부에도 특활비가 10억 이상 배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게 바로 심재철이 검찰국장으로 있는 그곳으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이름이 적힌 돈봉투 50만 원씩 넣어서 검찰 간부 24명, 23명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잡으려고 했던 특활비 논란이 추미애 법무부로 옮겨 붙는 형세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이래저래 여기저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추미애 장관, 심재철은 장관 신복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SNS 글을 올렸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온 검찰 조직이 전부 다 추미애를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평검사들까지 가담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 얼굴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추미애 장관 직속의 법무부 검찰국 파견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심재철 국장을 찾아가서 위법하다고 면담을 하고 성토를 했겠습니까? 자, 심 국장은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검사들을 추설렸다고 합니다. 자, 이 면담은 굉장히 격앙된 성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심 국장이 추장관에게 이들 목소리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집단 행동은 하지 않기로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부 검사는 요즘 법무부 검사들이 제일 답답할 것이다. 제대로 된 목소리도 못 내고 다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심재철 검사들한테는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가장 무서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검사들이 심재철 국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추미애와 한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재철 국장은 최근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 보고 당시 보고란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왜 당시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 국장은 이후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아니, 크게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주관적인 표현일 뿐 문서로 또는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추미애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 파견된 평검사, 추미애 직속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추미애, 이일날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놨지만 바로 전날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점점 더 추미애한테는 불리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일날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인터넷 접수시킨 가처분 소송 심리를 합니다. 그날 윤석열 총장이 복권된다면 아마추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은 대한민국의 정치도 그런 식으로 아마추어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30-40% 정도의 골수 문재인 지지층, 그게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뭐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뭐를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제대로 지금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잘 통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가가지고 무슨 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몇 번을 지금 도대체 외교적으로 창피를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G20 회의 동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리야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그런데 또 열리자마자 다음 같은 논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G20 정상회담 중에 잠을 잤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뭐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잔다라는 것이 도저히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을 가지고 지금 잠을 잔다라는 것인지 그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을 좀 감고 계시다가 뭐 끔벅끔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지금. 글쎄 뭐 저 영상만 가지고는 지금 뭐 잠을 잤다, 잠을 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이 나오고 있죠. 2초간 눈을 감았다가 뜬다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잠을 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런 지금 반박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 클립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조금 더 긴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감이 좀 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좀 긴 화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지금 보면 뭐 미동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일시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보시게 되면 움직이고 계시는 게 보이죠? 완전히 지금 뭐 얼어붙은 상태에서 계속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주변 정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다른 정상들 같은 경우는 뭔가 표정도 조금 있고 반응도 조금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 사실상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 이거 정말 진짜 하다하다가 G20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막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냐?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걸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전에 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면담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잠깐 졸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이때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요. 펜스 부통령이 30분 정도 지각을 해가지고 50분 늦게 면담이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30분 동안 기다리던 중에 잠자고 있는 모습이 회의 취재차 대기하고 있던 미국 언론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제 트위터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잠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낮잠에서 깨었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저 때부터 해서도 얼마나 지금 떨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대만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다라고 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는 장면을 보도를 하면서 총통 피곤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적인 관계를 제대로 지금 못 해놨으면은 대만이 됐건 미국이 됐건 저런 식의 지금 보도를 하겠습니까? G20 당시에 메르켈 총리를 만났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다음같이 질문했습니다. 탄핵도 발생하고 당선 지지율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할 만한가? 나머지 유권자는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너무나 지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슨 뭐 70%, 80%그 정도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40%대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인가? 그 지금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메르켈 총리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얼마나 노련하게 얼마나 여우같이 저런 식의 지금 질문을 피해갔을까요? 못 피해갔습니다.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경제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 독일이 통일 이후에 국민 통합을 잘 이룩한 거 사회적 경제 모델 등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저게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저기다가 갖다 놔도 저거보단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가더라도 저거보다는 답변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40%밖에 지지가 안 되는데 60%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뭐 경제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라는 듯 뭐 독일의 무슨 뭐 통일 과정 그런 것들을 잘 뭐 염두에 두겠다라는 듯 완전히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어땠습니까?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급해가지고 강경화 장관이 당시에 뭐라고 끼어들었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끼어든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뭐 선거 때는 40%인데 이런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이죠. 정상들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강경화 장관이 저런 식으로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했으면 저렇게 끼어들었겠어요.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정상들 간에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손에 지금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A4 용지. 저것도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정상끼리 대화를 하는데 누가 도대체 이 A4 용지를 들고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교적으로 뭔가 뭐 해외 지금 정상들을 만나고 그런 거를 지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를 지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4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지 사실상 이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고집이 있으세요. 그렇죠? 뭐 부산 지금 사나이의 고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면 나갈 때마다 욕을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잘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제 능력을 알면은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 밖에를 계속 해가지고 막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의 외교적인 모습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전임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G20대 그때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자연스럽게 지금 정상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악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당연히 손에는 지금 A4 용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자리로 가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정상과 또 지금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푸틴과도 마찬가지로 푸틴이 먼저 지금 인사를 건네는 듯이 보이죠. 그쵸? 먼저 쳐다보고. 자, 저 보십시오. 그쵸? 자연스럽게 지금 먼저 또 말을 걸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에는 A4 용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꽤나 지금 대화가 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경우입니다. 찾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제일 오른쪽에 지금 있는 사람 보이시죠? 그쵸? 어떤 사람이랑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뭔가 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다른 지금 세계 강대국들 같은 경우는 뭔가 따로 지금 모여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지금 정상들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뭐 인사하고 대화를 하고 저러느라 지금 바쁜 와중인데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보이시죠? 그쵸? 저런 식으로 지금 멀뚱멀뚱 서 있는 느낌 보이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인데요. 자, 저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른 지금 정상들과 대화를 또 이어나가실까요? 조금 지금 이제 빠르게 이제 돌려보는 와중인데 글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김정숙 여사와 지금 얘기를 하죠.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금 정상들은 한쪽으로 지금 몰려있고 문재인 대통령 내관 지금 왼쪽에 지금 혼자 이렇게 뭔가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저런 어색한 순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